충전소가 폭발 사고로 문을 닫게 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량 수소의 폭발까지 수소 차량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인구 5만 명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3급으로 상향됩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충북 공무원 노조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전환되면 개발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지역 개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충북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주 수소버스 충전소가 폭발 사고로 문을 닫게 되면서 수소 충전을 하려면 2~3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량 수소의 폭발까지 연이은 사고에 수소 차량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소버스 폭발 사고의 여파로 가동을 멈춘 충주시 수소버스 충전소입니다. 봉방동에 있는 충주 바이오그린 수소충전소는 지난 10월부터 정비 중인 상황. 관내 수소충전소 3곳 중 하나 남은 연수 수소충전소를 찾아 이른 아침부터 수소 차량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대기 차량만 기본 9대, 평소의 3배 수준입니다. 오늘은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8대, 9대 이상씩 이렇게 밀려가고 있어요. 보통 3대, 4대씩은 밀리는 편인데 오늘은 보통 9대씩. 차량 한 대당 충전 소요 시간은 약 20분. 9번째 차량은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건데 앞자리로 계속 이동해야 하니 차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저 같은 입장이 지금 서울 쪽에 예약이 돼 있어요, 병원에 시간으로. 그래서 좀 많이 조바심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 11월 불량 수소 공급 문제로 한 차례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이번 수소버스 폭발 사고로 본인의 차량이 안전한 건지 불안감도 생겼습니다.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는 아침에 톡방에 올랐을 때도 그렇고 이 차를 팔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계속 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충전소는 차량이 몰릴 것에 대비해 수소 운반차를 추가 예약했지만 소진 속도가 빨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상치를 가지고 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TT가 이제 소진되고 입고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약간의 텀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충주시는 제천과 음성, 괴산 등 인접시군 수소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파손된 충전소가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고장 여부를 봐서 한 개 라인에도 운영할 수 있으면 하고 여건을 봐서 최대한 빨리 2개 라인을 정상 복구시켜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수소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점검이 한창인 충주 바이오그린 수소충전소는 오는 26일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내년부터 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군 부단체장은 3급 부이사관이 맡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5만 명 미만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도 상급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광역자치단체가 낙하산으로 부단체장으로 내려보내는 관행이 바뀌고 있지 않은 데다 군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사실상의 내부 승진 한계가 4급인 서기관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영동과 보은, 괴산, 증평, 단양 5개 지역의 부군수는 3급 공무원이 맡게 됩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충북 지역 10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은 부단체장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임명권이 있지만 충청북도가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소규모 자치단체는 현재 내부 승진 한계가 4급 서기관이기 때문에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에 따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땜질식 보완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다시 말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인사 교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동안 부단체장을 도청에서 받는 대신 각 시군은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 1명을 도청으로 전출 보냈습니다. 하지만 3급 부이사관이 부단체장을 맡는다면 현행 인사교류 방식 또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5급 2명을 데려가는데 이제 다 그 고지고대로 데려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는 전출, 하나는 파견. 파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그대로 다 부담하는 형태거든요. 자리만 도에다 갖다 놓는 것뿐이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부단체장 인사 관행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정기 인사에서 5급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각 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당장 7월부터 뭐 1명이나 2명씩이라 해갖고 전입으로 돌리면 저희가 보기에는 한 2년 빠르면 2년 안에 다 전입으로 돌려지면 도에도 그렇게 충격이 없고.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5급 사무관들은 정년이 코앞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승진이 늦어져 4급 서기관이나 3급 부이사관은 꿈도 꾸지 못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정부가 승진 최소 연수를 줄이고 부단체장 직급을 높여도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일선 자치단체에게는 남의 밥그릇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최근 비상개혁과 탄핵 사태로 이어지는 혼란한 전국 상황에 대해 성명을 내고 먼저 개헌을 하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헌정회는 국민의 모든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뿐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는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헌정회는 지난 1년간 의견 수렴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 양원제, 지방 분권을 담은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는 정대철 전 국회의원을 회장으로 이시종 전 지사 등 1,4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단순한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LH나 충북개발공사처럼 자체 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자체적으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 수요가 많은 청주시로서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현재 청주체육관과 옥화 자연휴양림 등 청주시로부터 30여 개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통합시 출범 이후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단순 관리 운영 기능에 그동안 청주시의 고민이 적지 않아 왔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공사로 전환하면 주택사업과 토지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개발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개발 수요가 있을 때 항상 그 개발 이익이 외부에 유출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 이익을 다시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청주시의 첫걸음은 청주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실제 개발 수요와 사업, 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 공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용역 결과는 이르면 내년 3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조례 재정 권한과 지분 투자 승인권 등을 갖고 있는 청주시 의회도 공사 전환에 일단 긍정적입니다. 조직이나 인사 그리고 예산, 그 자본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개발공사는 이미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일반화됐고 지방에서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충북개발공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청주시 개발공사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내일은 연말에 가장 빛나는 하루 크리스마스입니다. 도내 곳곳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트리와 색색깔의 조명들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청주의 당산 생각의 벙커가 특별한 크리스마스 전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동굴 속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꾸며진 이곳은 8명의 설치미술 작가가 만든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방마다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조형물과 미디어 영상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랜만에 나들이 나와서 너무 기분 좋고 크리스마스에 나오니까 의미가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진 찍기도 정말 좋고. 이곳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에 열리는 현장 공연입니다. 또 오는 주말까지 연말 문화 관련 행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 25일 날 그 올 뮤지컬단 그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27, 28 주말에는 빵과 커피가 있는 동굴 속 화이트 크리스마스 축제를 괴산의 충북 아쿠아리움에서는 물속에서 펼쳐지는 산타 퍼포먼스가 눈길을 끕니다. 산타 복장을 한 아쿠아리스트들의 공연과 수중 이벤트는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충북 아쿠아리움은 민물고기 생태관과 곤충 체험관, 어린이 모래쉼터까지 모든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며 아이들에게 체험과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인 내일은 500번째 방문객마다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충북의 체감 경기를 가늠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12월 충북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88.3으로 전달 대비 1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 87.2를 기록한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전망,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주요 소비자 동향 지수를 산출한 지표로 장기 평균치를 기준가 100으로 이보다 크면 낙관적, 그 아래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충북도민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충북 지역 흡연율은 20.7%로 강원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월간 음주율은 61.4%로 이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겨울 대표 과일인 딸기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저병 등 병해충 위험과 이상 기후 여파로 초기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푸른 잎 사이로 탐스럽게 익은 딸기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름철, 극심했던 이상기후 여파로 지난해보다 작황이 부진합니다. 탄저병 등 병해충 피해가 최대 20%가량 발생했고 딸기 모종을 심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출하 시기도 평년 대비 일주일에서 10일가량 늦어졌습니다. 이상 고온 때문에 정식 시기도 늦춰졌지만은 딸기 육묘 상태가 안 좋아서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 양도 이제 일부 농가들은 현저히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태고. 초기 출하량이 크게 줄면서 도매시장 경매 가격은 딸기 특상품의 경우 지난해보다 10%가량 비쌉니다. 그나마 겨울이 시작되면서 생육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 고성에서는 토지 재배 방식이 아닌 고설 재배와 스마트팜 등을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지속되고 있는 이상 고온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팜 등 재배 시설의 현대화와 그리고 신기술, 보급 확대 등을 통해서 품질이 균일한 그런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기후변화와 탄저병 확산 탓에 제철 작물 출하 시기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충북도청 직원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랑이를 돕기 위해 700만 원을 모아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노조는 사랑이 아버지 전요셉 씨가 치료비 마련을 위해 국토 대장정에 나섰다는 사연을 듣고는 지난 12일까지 자율적인 모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 돕기 성금으로 18억 원이 모아졌지만 치료비 46억 원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충북농협이 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생산적 노인 자원봉사 활동인 일하는 밥퍼 후원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일하는 밥퍼는 기업, 농가, 상인과 연계해 어르신들에게 농산물 전처리와 농산품 조립 작업 등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오늘 기탁식에는 김영환 지사와 황종현 충북농협 총괄본부장, 이민성 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대학교 김윤배 총장이 CJB를 직접 방문해 교직원과 함께 정성으로 모은 1,966만 3천 원의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태인 김재덕 사장 외 임직원 일동이 8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한국병원에서 450만 원, 청주 산남 계룡 리슈빌 아파트 입주민 일동이 10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용암 2동 세원 한아름 아파트 주민 일동 200만 원, 충청북도 버스 운송사업조합 오흥교 이사장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코아 IT 임직원 일동 112만 8,910원, 내수 5일장에서 100만 원, 청주 옥산 테니스회 정환창 회장과 회원 일동이 2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충주경찰서와 경찰발전협의회, 새마을금고 충주시협의회,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가해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가해자의 재범과 강력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입원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등 기타 형사범의 경우 현행법상 실효성 있는 별도의 격리 수단이 없어 예방적 제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음성군 감곡면에 행정복지센터와 문화공간을 갖춘 햇살 누리센터가 들어섭니다. 음성군은 기존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오는 2027년까지 160억 원을 들여 생애 주기별 공공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햇살 누리센터에는 시니어 친화형 운동교실과 디지털 미디어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 참전 명예수당, 유종 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을 인상합니다. 본인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은 매달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은 매달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유종 명예수당은 12만 원으로, 보훈 예우수당도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청주시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6,500여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년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충북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 7,582가구로 올해 30만 4,213가구보다 22%인 6만 6천여 가구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파트 모두 내년도 입주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지역별로는 충북의 경우 14,810가구로 비수도권 지역 중 경남 19,237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추운 날씨지만 마음 따뜻한 사랑 나누는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